안녕하세요. 네, 1차 프로젝트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팀원이 해야 될 일을 헷갈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게 할당된 업무량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어받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막연히 기다렸을 수도 있으며, 또 프로젝트 전체 달성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의를 거듭하면서 처음에 목표로 했던 컨셉트에서 점점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작했습니다. 팀메이트입니다. 팀메이트는 제작 인원 및 툴, 제작 일정, 서비스 설명, 질문 및 피드백 순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인에는 프론트엔드의 이한샘, 이유석, 김기동, 백엔드의 윤정욱, 김수지, 류현욱, 이정민 이런 식으로 업무를 분배를 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한 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백엔드에서 사용한 툴과 데브 툴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에서 만들었던 개체 관계도입니다. 저희는 이 개체 관계도를 따라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 일정에는 콘셉트 회의에 일주일 반을 소요를 했었고, 그리고 기능 구현과 화면 구성에 다음과 같은 일정을 소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 설명입니다. 기능 설명에는 회원 관리, 홈 캘린더, 개인 페이지, 프로젝트, 일정을 포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인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인증코드 이메일 발송을 통해서 회원가입 아이디 찾기 그리고 비밀번호 재설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회원가입 시험 동영상입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지 않아 에러코드가 뜨는 상황입니다. 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이메일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증 번호가 날아가서 메일 창을 확인해 보시면 팀 투두에서 인증 코드가 날아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긁어서 인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인증 완료가 떴죠?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중복 확인을 눌러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간 아이디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떴고요. 영어랑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그 회원 가입이 유효성 검사 통과를 통해서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도 암호화되어 저장이 됩니다. 여기선 나오지 않았지만 닉네임이 중복 방지 코드를 통하여 저장이 되는 것을 나중에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코드는 3분 동안 토큰이 유효합니다. 네, 다음은 로그인 페이지에 대해서 시연 영상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페이지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입력했을 경우에 유효성 검증을 통해서 알림을 주게 설정했고요. 틀린 비밀번호 입력 시에도 유효성 검증을 통해서 밑에 로그인 실패라는 알림을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메인 페이지인 스케일 툴 페이지로 넘어가게 내비게이션을 적용하고요. 다음은 아이디 찾기 페이지에 대해서 시연 영상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디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팝업 창과 함께 인증 메일 전송창이 나옵니다. 똑같이 빈 공간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증을 해서 알림이 나오게 설정하였습니다. 전송 후 스위트 얼랏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UI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인증번호 복사 후 붙이시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이제
본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아이디가 나오고 아이디 복사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이제 화면이 닫히고 이제 아이디 복사와 함께 화면이 넘어가게 설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 대해서 시연 영상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찾기는 저희 소중한 비밀번호이다 보니 조금 유효성 검증을 많이 두었습니다. 네, 아이디 찾기와 함께 라이브러리 적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전송해서 복사해서 붙이면 이제 검증을 넥시오스를 통해서 확인해서 이제 인증 성공이 나옵니다. 재설정 페이지에는 유효성 검사를 조금 많이 두었습니다. 조건문을 빈 공간에 대해서도 두었고 이제 영문자, 특수문자, 그 다음에 숫자를 포함해서 이제 8자 이상을 입력해야지 비밀번호가 재설정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재설정을 누르면 이제 라이브러리와 함께 넘어갑니다. 이제 기존에 등록되었던 아이디와 이제 새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하고 이제 저희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 유저로 로그인을 해서 메인 홈 화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홈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캘린더가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날짜가 표시되고 로그인한 유저의 달력에 기간이 잡혀있는 프로젝트의 타이틀과 기간이 표시가 되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좌측 사이드바를 보시면 현재 보고 계신 메인 홈으로 갈 수 있는 홈 버튼과 로그인 유저의 프로젝트 목록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버튼, 그리고 로그인한 유저의 프로필 상세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마이 페이지 버튼,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캘린더의 우측 상단을 확인하시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달력을 이동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간이 잡혀있는 프로젝트들이 표시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마우스 클릭하게 될 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유저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응답받게 되고요. 구성원의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유저의 프로필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는 다른 유저의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좌측에 있는 마이 페이지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 유저의 프로필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유저 상세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이 페이지로 들어온 것이고요. 자신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정보 변경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닉네임이 있는데요. 그 중복 방지를 위한 숫자 태그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이메일, 닉네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정보 변경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사진과 닉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변경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도 바꿀 수 있는데 한국어나 영어만 가능하고 특수 문자나 숫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트 생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생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홈 캘린더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생성 화면이 나오고요. 현재 여기서 스타트 라인과 데드라인을 눌러주시고 추후 스타트 라인과 데드라인은 추후 2차 검증을 통해 확인을 눌러주시고 화면을 보시면은 스타트 라인과 데드라인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내용 그리고 프로젝트 들어갈 구성원을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닉네임은 단어 일부 단어만 선택하시더라도 모든 단어가 중복된 유저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내가 추가할 얼주가 물고기를 추가 후 추가 버튼과 함께 생성하기를 누르시면은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젝트가 생성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젝트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드바에서 프로젝트 탭을 누르면 지금 로그인한 유저의 프로젝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단기 해외 취업 부트캠프라는 프로젝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프로젝트의 상세 페이지에 해당하는 단기 해외 취업 부트캠프의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 마감 기간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디데이를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팀 진행률과 개인 진행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에는 각 구성원별로 할 일이 부여되는데요. 그 할 일 중 몇 %가 완료되었는지 퍼센테이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구성원 목록이 있는데요. 지금 최대 화면에는 4명까지 표시되고 5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스와이퍼로 드래그해서 이제 구성원 목록에 프로필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프로젝트 수정하기, 프로젝트 완료하기, 프로젝트 삭제 버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프로젝트 수정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선택한 프로젝트의 정보가 먼저 나와 있고, 이제 여기에서 프로젝트 기간을 바꾸실 수도 있고, 프로젝트 이름을 변경하고, 내용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트 구성원 추가를 누르면 이제 이미 이 프로젝트에 속하고 있는 구성원의 목록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고능한 다람쥐라는 유저를 삭제하려고 하면 이 사용자에게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라쿤은 지금 제가 로그인한 유저라 이 유저가 여기 팀장인데요. 프로젝트 팀장이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팀장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생성과 동일하게 검색어를 입력하고 목록에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유저를 클릭하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제목과 내용, 그리고 구성원이 수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측 상단의 토글 버튼에서 구성원을 눌러 구성원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구성원 페이지는 대시보드에서 받아온 정보를 토대로 페이지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팀원에게 어떠한 할 일들이 부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맨 좌측의 왕관 표시를 통해서 팀장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장은 팀원에게 새 할 일 등록이라는 버튼을 통하여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을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보시면 PPT 제작이라는 새로운 신규 할 일이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 일 옆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누르면 할 일 처리가 되며 완료 처리가 되며 완료된 할 일은 아래쪽으로 정렬이 되고 또한 자신의 달성치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달성치는 대시보드에 있는 화면 달성률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팀장은 만약에 이 팀원이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참여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외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 팀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질의를 던지고 확인을 하면 더 이상 팀원이 없음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팀원에게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할 일이 남아있다면 팀장에게 아직 담당자가 부여되지 않은 목표가 존재한다는 알림이 갑니다. 배정되지 않은 팀원 제외하기로 팀원의 할 일이 지금 생겨났으므로 이 배정되지 않은 할 일을 다른 팀원에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할 할 일을 선택한 뒤 할 일 상세 보기의 오른쪽 상단에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변경할 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팀원을 선택한 뒤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화면과 같이 지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 일 내용 수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정할 내용을 선택한 뒤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할 일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내용을 작성한 뒤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바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 없는 할 일에 대해서 삭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삭제할 할 일을 클릭한 뒤 오른쪽 상단에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모다지 뜨게 되며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능한 다람쥐의 지금 보면은 원래 할 일이 4개였지만 지금 3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의 기능은 팀장의 기능이었고 팀원은 다음과 같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완료와 삭제 처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는 마감 기한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완료 처리가 되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팀 진행률과 개인 진행률이 100%에 도달했을 때 프로젝트의 팀장이 임의로 완료 처리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프로젝트 대시보드 하단에 프로젝트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확인창이 뜨게 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완료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 처리가 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목록에서 이렇게 회색 표시로 전환되게 되고 프로젝트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삭제인데 프로젝트 삭제도 마찬가지로 목록 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대시보드 하단에 프로젝트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창이 뜨고 삭제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삭제가 됩니다. 삭제된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와 일정들이 일괄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류 페이지입니다. 잘못된 주소로 접근했을 시 나오는 404 에러 페이지를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질문과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녀올조 1차 협업 프로젝트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백엔드 팀장 신보인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1번부터 5번까지 이 목차로 발표할 거고요. 제 백엔드 신보윤, 저 김일지, 김우준, 백한별, 이어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론트엔드는 이수연, 강정호, 오은의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작 동기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저희는 첫 회의에서 이제 일정 관리에 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받다가 이제 일정 관리에서 모두 동의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효율적인 일정 관리의 중요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러면 이런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해서 가장 적합한 주제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다가 다음 사진은 제가 실제로 경주 여행을 가려고 패드로 직접 짠 계획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대략적인 계획을 짜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 일단 첨성대를 30분 걸렸거든요.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디테일한 플랜을 진짜 아이패드를 넘겨보면 아무런 일정을 짜지 못하고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적인 일정 관리에서 효율적인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적합한 주제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프로젝트는 여행으로 가닥이 잡혔고, 자,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서 즐기는 것, 먹고 자는 것 다 중요한데 이제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제 즐거운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 공유의 중요성이 저희 제작 동기의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앞선 두 가지 제작 동기에 관하여 저희 다녀올 사이트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 효율적인 일정 관리에 관하여 저희 사이트에서는 다녀올이라는 계획 일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작 동기였던 경험 공유의 관점에서 다녀온이라는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 서비스를 통해 저희 사이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의 상세한 기능과 설명은 추후에 다른 조원분들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썼던 개발 환경들이고요.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련의 프로젝트 일정을 노션으로 관리하였고, 이제 이것은 백엔드의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기반이 되는 ERD와 PRD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다음 조원이 설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젝트 결과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수연입니다. 먼저 저는 페이지의 기본적인 사이트의 기본적인 페이지와 이제 회원가입 및 로그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 구성인데요.
일단 우측 상단을 보시면 로그인을 하기 전에 이제 회원가입 로그인 버튼이 나오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유저 아이콘이 나오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 페이지 안에 서브 메뉴인 내 일정과 내 정보를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주 서비스가 다녀올과 다녀온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배너에 사용자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일정 계획 시작하기 버튼을 놔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일정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모를 때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제 참고해서 짤 수 있도록 추천이 많은 순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서 일단 사이트 소개를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사용자를 위해서 일단 이용 가이드 페이지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잘못 없는 페이지에 들어갈 경우 이제 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버튼을 배치하였고요. 이번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은 저희는 동의를 3개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귀찮은 유저들을 위해서 일단 전체 약관 동의를 할 수 있는 체크 버튼을 만들어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회원가입 폼이 나오는데, 유저가 이메일을 접고 인증 번호를 발송하게 되면 이제 발송된 상태가 나오고, 해당 이메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코드를 인증 번호란에 다시 적고 인증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메일 인증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름과 닉네임, 비밀번호를 작성하는데, 비밀번호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유저가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옆에 체크 버튼을 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로그인 화면인데요. 만약 틀린 번호를 치게 되면 이제 이메일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뜨고 이제 여기 유효성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바르게 치게 되면 이제 로그인 되면서 홈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혹시나 비밀번호를 까먹은 유저를 위해서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도 만들었는데, 아까 회원가입에 있는 이메일 인증 로직과 같이 그 이메일을 보내게 되고 코드를 받아서 인증번호를 넣게 되면 인증 확인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 재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수정이 완료되고 로그인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안녕하세요. 백엔드 백한별입니다. 저 일정 추천 및 계획 사이트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일정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은 여행 갈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저희 조는 그 국내 대표 여행지로 서울과 인천, 부산, 포항, 경주, 제주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날짜 및 인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날짜를 이틀 선택했지만 저희 조는 최대 5일까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날짜와 인원을 입력하고 나면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여행 가기로 한 지역에 저희가 미리 담아놓은 추천 항목으로 명소와 숙소, 음식점을 여기 보여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 추천 항목 말고 직접 뭐 다른 곳에 가고 싶은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직접 추가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추가를 누르면 잠시만요.
원하는 곳을 검색을 하고 저쪽에 일정 등록의 세부 사항으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비용과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천 항목과 직접 추가한 거를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규 장소 등록한 거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렇게 나오는데 사진과 별점을 따로 받지 않아 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엔드 김우준입니다. 일단 앞에서 캘린더에 1차 선택하는 것처럼 1일차, 2일차에 일정을 등록할 수 있게 만들었고 위에 명소, 숙소, 음식점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등록하고 이제 비용과 메모를 추가해서 등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정을 추가한 것들이 이제 1일차, 2일차에서 이렇게 정리되게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유저가 자기가 잘못한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 비용과 메모가 적어놨다면 그걸 수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만들어놨고, 그리고 잘못된 일정이 등록될 수도 있으니까 삭제 버튼도 만들어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엔드 김일지입니다. 마이페이지 내 정보 페이지에 보면 사용자가 등록한 이름과 닉네임, 이메일이 적혀 있고요. 비밀번호 변경과 닉네임 수정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수정 기능에서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 후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새로 설정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닉네임 수정에서는 사용자가 닉네임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른 후 기존 닉네임을 삭제하고 새로운 닉네임으로 변경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는 회원 탈퇴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원 탈퇴는 고객이 계정을 삭제하길 원할 경우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른 후에 회원 탈퇴가 되고 개인 정보가 모두 삭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페이지 일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프론트엔드 강정호입니다. 네, 저희 마이페이지 일정 탭을 오시면 이제 사용자가 계획한 일정들이 리스트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정 오른쪽 위에 보면 X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원하지 않는 일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하나하나 다 클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면 이렇게 일정 디테일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일정 디테일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1인당 비용이 얼마인지, 총 비용이 얼마인지 1차별로 비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 총 비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별로 제가 작성한 계획들을 모두 볼 수 있고, 여기 옆에 탭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정보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메모 버튼을 누르면 이게 사용자가 입력할 때 사실 한 줄만 입력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누르면 그냥 바로 옆에 상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정 수정인데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일정 수정을 누르게 되면 여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수정을 누르면 사용자가 작성했던 일정들이 모두 넘어오게 되고, 앞에서 일정 추가했던 그 페이지와 똑같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일정 추가, 일정 수정, 삭제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행 추천 게시판 발표를 맡은 이어진입니다.
네, 먼저 게시글 작성입니다. 마이 페이지의 내 일정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게시글을 작성하고 싶은 일정을 골라서 눌러보면 이렇게 일정 디테일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다녀온 리뷰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게시글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내가 직접 계획한 일정들을 토대로 여행 후기나 그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게시글이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수정과 삭제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하단에 게시글 수정과 삭제 버튼이 있게 되는데 게시글 수정을 누르면 앞서 보여드렸던 작성 화면과 똑같이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밑에 수정을 누르게 되면 게시글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인이 작성했던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기능입니다. 사이트 상단에 보시면 다녀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누르면 본인이 작성했던 게시글이나 다른 사람들이 작성했던 게시글을 좋아요 순서나 아니면 치신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본인이 작성했던 게시글에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을 들어갔을 땐 하단에 저렇게 좋아요 버튼이 생깁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다시 누르게 되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네, 간단하게 시연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정 만들기 누르면 도시를 선택하고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인원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일정 계획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네, 일정 계획 페이지에서는 추천 항목과 직접 추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있고요. 여기서는 여기 위에 있는 탭을 기준으로 추천 항목이 사이트에서 날라오는 게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1차마다 따로따로 일정을 등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추천 항목에 필요한 게 없다면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한 후 이렇게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정 등록한 거를 보는 모습입니다. 이거 저장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에 저장이 되는데 마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왼쪽 끝에 저장된 모습이고요. 이거 X를 누르면 이제 필요 없는 일정을 삭제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수정할 때 여기서도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자가 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필요 없는 일정을 삭제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저기 게시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면 맨 왼쪽에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제목과 내용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좋아요 기능은 이제 로그인 안 한 사람은 누를 수 없고 로그인 한 사람만 누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본인 게시물에는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게시물 들어가서 방금 수정한 내용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시글이 원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고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 좋아요 순, 최신 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느낀 점인데요. 네,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제 백엔드와 협업을 하면서 서로 소통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좀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을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부터는 좀 그런 점을 보완해서 기능을 완료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발표에 앞서 해당 PPT 앞에 있는 이 기터북 QR코드를 통해 PPT 안에 있는 자료들보다 더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목차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프론트엔드는 총 3명으로 이루어졌고, 백엔드는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한 개발 툴들이고요. 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네, 제작 동기. 저희는 이게 바쁜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려고 했다가 긴 줄을 보고 포기하거나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주문 시간 때문에 계획이 틀어진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강의 전에 간단히 커피를 사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간을 좀 낭비하신 경험도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소비 과정도 좀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그 결과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서비스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지정된 시간에 기다림 없이 픽업하게 하는 것이 서비스의 주 목표이며 시간 절약과 편리함을 주제로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더 손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네, 저희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이제 피그마로 디자인되었으며 저희는 일단 웹 앱이라는 특성상 시야는 모바일 중심으로 작업하였고 사이즈는 아이폰 SE 기준으로 작업했습니다. 또 이 UI는 또 보다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저희 프론트엔드 QR코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젝트 수행 결과 발표해 드릴 건데요. 해당 발표는 다음 발표자가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로그인 및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필요로서 이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을 보시면 닉네임과 이메일, 비밀번호, 그리고 필수 체크를 항목을 꼭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닉네임 같은 경우는 3글자 이상으로만 작성하시면 모두 완료되고요. 그리고 중복 이메일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4자리 수 이상으로 작성하시고 또 일치하지 않으면 저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 항목까지 모두 작성하신 네, 이렇게 되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 코드를 발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달창을 잠깐 띄웠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이메일을 확인하시면 저런 이제 인증 코드가 이제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 코드를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혹시나 발송 중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재선종을 누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인증 코드를 발송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이 페이지인데요. 한 달간 내가 사용했던 금액의 총 액수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일주일,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주문을 했는지 내역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은 닉네임 변경인데요. 닉네임 변경은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바꾸고 싶은 닉네임을 입력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닉네임 변경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지사항이랑 자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원 탈퇴인데요. 회원 탈퇴도 생각보다 간단한데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모달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제 회원 탈퇴가 완료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발표자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저 로그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저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마이바티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 시 비크립트 암호화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로그인 시에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암호화한 값과 데이터베이스에는 들어있는 값을 비교하여 비밀번호를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일치하지 않게 입력을 하였을 때 명확한 안내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메인 페이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해당 페이지는 이제 로그인을 한 후에 보이는 페이지로 메인 페이지는 총 두 가지의 탭 메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리스트로 주문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상단에 이벤트 광고를 배너를 만들어서 구현했는데요. 해당 배너는 스와이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매장은 이제 나의 거리에서 나의 현재 위치 기준으로 반경 1km 내에 있는 매장들만 표시되도록 설정해 놨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매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이제 추천 메뉴 매장인데요. 해당 추천 메뉴는 관리자가 직접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해당 메뉴 타이틀에 있는 메뉴가 있는 매장들만 따로 추려내서 이렇게 출력하게 됐습니다. 또 그 밑으로는 이제 질문 배너, 이벤트 배너, 그리고 푸터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앱은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은 이제 지도로 주문하기 페이지인데요. 해당 탭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도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카카오 지도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매장들이 이제 마커로 나타나는데 해당 매장들은 이제 저희 서비스와 제휴한 매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마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매장의 간략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정보를 또 클릭하시면 해당 매장과 관련된 상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발표자가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카페 및 메뉴로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한시 상단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검색창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메뉴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은 해당 메뉴가 있는 카페들이 거리순으로 나열됩니다. 또한 비슷하게 카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은 해당 이름을 가진 카페들이 거리순으로 나열되며 여기서 자기가 보고 싶은 카페를 클릭하게 되면은 카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카테고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기능은 사용자들이 더 쉽게 원하는 메뉴를 찾기 위해서 구현하였습니다. 카테고리 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일정상으로 인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메뉴 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별 카테고리 아래에 메뉴들을 등록할 수 있고 메뉴 등록 아래에 옵션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카페 아래에 같은 메뉴가 등록되지 않도록 중복 처리를 하였으며 메뉴를 중복되게 등록할 시에 이미 등록된 메뉴입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를 띌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메뉴명, 설명, 가격, 메뉴 사진들을 수정할 수 있고 그 메뉴를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메뉴 페이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일정상 반영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메뉴 상세 정보 불러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상세 정보 불러오기는 총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해당 카페를 들어갔을 때 그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를 카테고리별로 리스트 형식으로 메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메뉴 이름, 메뉴 가격, 메뉴 사진 등 간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해당 메뉴를 들어갔을 때 그 해당 메뉴의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메뉴 사진, 메뉴 이름, 메뉴 가격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문 관련 페이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메뉴 페이지는 크게 이제 카테고리별 메뉴와 카테고리와 관련 없이 검색을 가능한 검색창, 그리고 장바구니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카테고리별 메뉴에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검색을 통해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메뉴를 선택한 뒤에는 상세 옵션을 통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화면 하단에 있는 버튼을 통해 바로 결제 페이지로 갈지 또는 추가 상품을 담기 위해 메뉴 페이지로 돌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버튼의 경우 장바구니에 상품이 없을 때에는 비활성화 상태로 되어 있지만 장바구니에 상품이 담기기 시작한 때부터 활성화되어 장바구니에 있는 금액과 수량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클릭한 메뉴와 장바구니 내에 있는 상품의 매장이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모달창을 띄워서 사용자가 새로운 매장에서 빈 장바구니를 가지고 주문을 계속할지 또는 장바구니 안에 있던 메뉴의 매장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바구니 페이지에는 크게 담은 메뉴, 예상 수령 시간, 요청사항, 결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은 메뉴는 메뉴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수량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량 버튼을 0으로 만들 경우 해당 모달창을 띄워 장바구니의 메뉴를 삭제하실지에 대해서 사용자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 시간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각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사용자분이 이제 경우에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도록 선택지를 버튼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요청사항을 클릭할 시에 이제 사용자는 원하시는 요청사항에 대해 체크박스를 체크하실 수 있고, 선택지에 없을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셔서 요청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요청사항 모달창을 벗어나더라도 본인의 요청사항에 대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주문이 완료된 뒤에는 주문 진행 상황에 대해 알기 쉽도록 단계적으로 표현하였고요. 이제 하단의 주문 정보에 대해서 사용자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하실 수 있도록 취소 기능도 구현해 두었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분이 이어서 발표하실 겁니다. 포인트. 네, 주문 내역 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단의 주문 내역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주문한 최신 순으로 주문한 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선 각 주문 내용마다 두 가지 클릭창이 있는데요. 재주문 또는 주문 상세. 재주문을 누르시게 되면 주문했던 매장의 장바구니로 들어가서 당시 주문했던 메뉴가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혹시 소비자 본인이 다른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메뉴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해서 여기 결제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상세 페이지는 말 그대로 누가 언제 주문했던 메뉴들과 옵션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가 주문한 내용들이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카페 관리자는 거절 또는 접수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카페 관리자가 접수를 하게 될 시 준비 중부터 준비 완료, 수령 완료까지 주문 상태에 대해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카페 관리자가 지정한 주문 상태에 대해서는 소비자도 주문 내역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주문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캘린더를 통해 가지고 주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밑에 달력처럼 보이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달력이 나오게 됩니다. 되어 있는데 4일을 한번 눌러봅시다. 그럼 1월 4일 날 주문한 주문 내역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문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문 취소하기 버튼이 있는데 일단은 주문 접수 중일 상태에만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문 취소를 누르게 되면 주문 취소 여부에 대한 모달창이 뜨게 되고 만약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즉시 취소 처리가 되면서 주문 내역에는 이렇게 주문 취소 상태로 뜨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문 접수 중이 아니라 만약에 카페 관리자가 주문을 받아들이고 조리 중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주문 취소가 활성화되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저희 카투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연 영상과 함께 다음 발표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설명을 토대로 시험 영상 보면서 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메인 페이지에서는 리스트로 주문하기, 지도로 주문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도 스와이프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았고 나와 가까운 매장을 거리순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해당 메뉴를 판매하는 카페를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현재 주문하고 싶은 카페를 직접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특정 메뉴를 검색하여 그 메뉴를 판매하는 카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사용자가 이용했던 총 주문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닉네임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게 되고 다시 들어가 보면 닉네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문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로 주문하기에 들어가면 나와 가까이 있는 카페들을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카페 정보들이 볼 수 있고 메뉴 담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는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메뉴에 들어가서 다양한 옵션들을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장바구니 화면이 이제 활성화되었고 여기서 예상 수령 시간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하였습니다. 요청 사항 선택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직접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카페 쪽에서 그 상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상품이 준비 중입니다. 네,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령 완료까지 그 메시지를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령 완료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 상세에 들어가면 해당 주문을 했던 금액과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캘린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캘린더에 들어가면 해당 날짜에 어떤 것을 주문했는지, 사용자가 어떤 것을 주문했는지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주문도 가능한데 재주문을 할 경우를 눌러서 그 수량을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고 메뉴 추가도 가능합니다. 예상 수령 시간도 동일하게 변경 가능하고 요청 사항 선택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결제를 눌렀을 때 이제 주문 취소를 하고 싶게 되면 밑에 주문 취소하기라는 걸 눌러서 그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주문 취소로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프로젝트 소감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Q&A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팀 만다라 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다라트 계획 프로젝트를 진행한 D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프론트엔드 팀장을 맡은 김재범이라고 하고요. 네, 발표 순서는 팀원 소개, 프로젝트 개요, 개발 환경 및 기술 스택, 프로젝트 결과, 프로젝트 소감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론트엔드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백엔드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 만다라트 계획표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그 만다라트 계획표는 한 개의 핵심 목표와 8개의 세부 목표, 그리고 그 각 세부 목표에 대한 8가지 할 일로 구성된 계획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잘 알려져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네, 성공 비결로 언급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는 단순한 투두 리스트보다는 좀 더 시각적인 목표 설정 도구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 스택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ERD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일정 관리와 회의록은 노션을 사용하여 관리를 하였고요. 네, 사이트 디자인은 피그마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백엔드와 디자인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각 팀원별 프로젝트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 메인 페이지, 소개 페이지, 그리고 나의 만다라트, 만다라트 공유, 캘린더 부분을 담당을 하였고요. 먼저 메인 페이지는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화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가입, 회원 로그인,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필수 입력 값을 체크를 통해서 요구 정보를 모두 정확하게 입력을 하였는지 체크를 통해서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회원 탈퇴 페이지는 팝업 창을 통해서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의 만다라트 페이지에서는 생성한 만다라트 리스트를 이미지화해서 리스트, 썸네일 이미지를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통해서 네, 만다라트 등록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다라트 상세 보기에서는 내가 작성한 만다라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만다라트에서 세부 계획 목표에 대한 그 통계 정보를 그래프로 표시화해서 강한 부분과 약한 점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만다라트 상세 보기에서 일반적인 만다라트 표와 캘린더 보기로 형태로 다른 그 뷰 페이지를 제공을 해서 일정이 들어있는 만다라트 경우에는 이제 캘린더에서 일정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만다라트 공유 페이지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등록한 만다라트를 외부에 소개하거나 공유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썸네일 이미지를 리스트화해서 외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고, 해당 페이지는 회원과 비회원 상관없이 모두 확인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다라트 공유를 하시는 것은 나의 만다라트에서 등록한 계획표를 선택적으로 하셔가지고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다라트 상세 보기에서는 그 제가 작성한 만다라트를 SNS를 통해서 외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링크 부분을 따로 제공을 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계획표 캘린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은 다르게 그 해당 프로젝트가 아닌 전체 그 만다라트 계획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계획 리스트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담당한 부분은 모두 발표를 드렸고요. 다음 발표자분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다라트 계획표와 종료 임박 알림창 파트를 맡은 소동욱입니다. 먼저 만다라트 계획표는 앞서 김재범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한 개의 핵심 목표, 8개의 세부 목표, 64개의 할 일을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총 81칸의 계획표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계획표에서
81칸의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 클릭 이벤트 발생 시 모달창을 띄워지도록 하여 핵심 목표와 세부 목표의 모달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 목표 입력, 시작일, 종료일, 세부 내용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모달창을 구성하였고요. 다음 할 일에 대한 모달창은 방금 앞에 보여드린 모달창에서 달성 여부 진행 중 달성 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단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달성 여부 입력할 수 있는 할 일을 입력하면은 해당 칸의 서버에서 배경색 데이터를 받아와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림창에서 메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시 해당 유저가 등록한 만다라트 중에 종료 입력이 7일 이내로 남은 할 일이 포함된 만다라트의 제목과 일정을 표시하도록 우측 하단에 알림창이 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엔드에서 나머지 로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파트의 백엔드 장지용입니다. 먼저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가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메일, 비밀번호, 닉네임을 필수로 입력하셔야 회원가입이 진행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이메일 링크가 발송되는데 여기에 토큰 만료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제 시간 안에 인증을 하셔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셨다면 프로필 사진, 닉네임이 보이며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회원 정보 수정, 회원 탈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형식에 맞춰 값을 입력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정보, 토큰, 만료 시간이 저장되며 작성한 이메일로 인증 링크가 하나 발송됩니다. 10분 이내에 인증 링크를 클릭하면 인증과 함께 회원가입이 완료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됐었던 토큰과 만료 시간이 삭제 처리됩니다. 만약 토큰과 만료 시간이 남아있다면 인증 처리가 안 된 것이므로 로그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정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비밀번호와 작성한 비밀번호를 대조 후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수정하기를 원하는 항목의 값을 입력하여 수정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회원 탈퇴도 정보 수정과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본인 확인이 되셔야 회원 탈퇴가 완료됩니다. 회원 탈퇴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작성한 만다라트, 좋아요와 댓글 모두 삭제 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저 비밀번호 찾기와 좋아요 기능을 맡은 송은아입니다. 네, 해당 화면을 보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있고 하단에 비밀번호 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은 페이지가 뜨고 회원가입한 올바른 아이디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이 메일이 전송되게 됩니다. 만약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아이디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회원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띄워집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영어,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랜덤으로 섞여서 발송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좋아요 기능입니다. 만다라트 밑에 보면 좋아요 버튼이 있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좋아요가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버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좋아요가 삭제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버튼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고 네, 회원가입한 아이디를 입력을 한 후 임시 비밀번호 이메일 발송 버튼을 누르면 메일이 발송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메일함에 들어가서 임시 비밀번호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고 생성된 임시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페이지에 가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임시 비밀번호 입력을 하면은 로그인이 성공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만다라트 공유 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유된 만다라트 중 하나를 선택을 한 후 만다라트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은 좋아요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좋아요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만다라트 및 공유 만다라트 계획표 관리와
임박한 계획표 알림 기능을 담당한 성우숙입니다. 먼저 나의 만다라트 계획표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기능은 두 가지로 계획표 리스트에 대한 검색과 계획표 썸네일 등록 기능입니다. 시연 영상과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표 등록입니다. 계획표의 제목과 계획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계획표가 등록되며 리스트에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은 제목과 내용으로 가능하며 내용 검색의 경우 검색어가 설명에 포함되는 계획표들을 조회합니다. 계획표 수정은 수정하기 버튼을 누른 후 수정 화면에서 제목 및 설명을 수정할 수 있고 계획표에 사용될 썸네일 파일을 지정한 후 저장하면 계획표의 썸네일이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표 삭제는 삭제하기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유 만다라트 계획표 관리입니다. 핵심 기능은 공유 계획표의 만다라트 완료도 연동과 공유 계획표 복사하기 기능입니다. 시연 영상과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 계획표 등록입니다. 제목을 입력 후 공유할 계획표를 선택하고 간단한 설명을 입력 후 등록하면 계획표가 공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계획표의 만다라트 완료도는 나의 만다라트에서 수정되는 완료도와 연동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다라트의 완료도를 수정하게 되면 공유 만다라트에서도 완료도가 똑같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계획표들은 최신순, 좋아요, 댓글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닉네임 검색도 가능합니다. 공유 취소는 삭제하기 버튼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공유된 계획표 복사하기입니다. 계획표를 선택 후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목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완료도와 기간은 초기화된 동일한 구조를 가진 새로운 만다라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박한 계획표 알림 기능입니다. 로그인 시점에서 7일 이내 완료해야 하는 할 일이 존재하는 계획표들을 조회합니다. 시연 영상과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후 하단에 계획표 알림이 표시되고 클릭 후 상세 보기의 가장 바깥쪽의 할 일을 확인해 보면 종료일자가 7일 이내로 남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기능 설명을 마치며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다라트 조회 수정 파트를 맡은 임현찬입니다. 왼쪽의 화면은 기존의 조회 화면이고 우측의 사진처럼 데이터를 입력하게 될 경우 우측의 사진처럼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다라트 조회 화면입니다. 상단의 캘린더를 보면 세부 목표가 월별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서는 세부 목표의 완료일을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기에서는 각 목표 단계에서 실천 목표, 시작일, 종료일, 그리고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으며 핵심 목표의 시작일을 1월 2일, 그리고 종료일을 1월 30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할 일의 목표의 시작일을 1월 10일, 그리고 종료일을 1월 20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부 목표의 기간을 입력했을 때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의 기간을 비교해서 입력이 잘못된다면 상단의 알림이 노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할 일의 목표가 완료되면 완료율에 따라 세부 목표의 색상이 변경되고 할 일 목표가 전부 완료되면 세부 목표도 완료 처리가 됩니다. 이에 동시에 핵심 목표도 완료 처리가 되면서 색상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 일의 목표가 취소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핵심 목표의 단계도 색상이 다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캘린더에서 이두 만다라트 일정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나의 만다라트 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단에 세부 목표의 완료일이 변경된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캘린더에서 이두 만다라트 일정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표 캘린더에도 이두 만다라트 일정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공유 프로젝트에서 댓글 기능을 담당한 권혜지입니다. 먼저 댓글 등록과 조회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내용이 없을 시 댓글 등록은 되지 않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댓글 조회 시에는 최신 순으로 닉네임도 함께 입력 보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댓글 수정과 삭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 수정과 삭제는 본인이 입력한 댓글만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시연 영상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력된 내용이 없을 시 댓글 등록은 불가하게 설정한 것을 볼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입력될 경우에는 송금 메시지가 반원됩니다. 수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입력된 내용이 없을 시 등록은 불가하고 성공적으로 등록 시에는 송금 메시지와 함께 댓글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 프로젝트 댓글 기능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소감과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피드백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소감문은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만다라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꿈을 그린 우리 함께 내일 위해 꿈을 그린 FM 그린